있다가 폐에 암이 전이가 되면 그걸 폐암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외래를 보다 보면 다른 암이 있는데 폐에 이제 또 생겼다고, 그러게 전인지는 진단은 하지만 제가 그쪽을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발성 암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암은 계속 이름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폐 자체에서 생기는 것만 일단 폐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치료도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다른 데 암이 있는데 폐에만 따로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 쪽에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암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암은 그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고요. 세포는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지거나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또 생겨야 되는데 암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가 되는 거고요. 죽지 않고 또 자기가 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커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자리를 잡으니까 정상적인 기관을 이제 그 손상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암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때 가장 큰 원인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담배입니다. 담배를 그 능가하는 지금 발암 물질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암이 생기게 돼 있고, 담배를 피게 되면은 정상적인 폐가 비흡연자 이렇게 좀 핑크빛으로 잘 보이는데 피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찹니다. 아주 많이 피신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들이 다 아까 얘기한 돌연변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담배를 끊게 하지 않고는 이게 암을 예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담배를 근데 끊으면 옛날에 그냥 많이 폈다가 끊으면 괜찮아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한 20년을 폈으면 그게 계속 몸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래도 담배를 끊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계속 담배 피는 사람보다는 좋은 거거든요. 그나마 안 피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담배 핀 기간은 한 20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30년 정도 지나면 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게 되면 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 분들은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분들을 건강검진을 시작을 합니다. CT를 찍어주는 검진이 시작이 될 정도고요. 그래서 담배는 어떻게든 피고 계시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담배를 피게 되면 폐암 발생 위험이 한 10배에서 3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담배를 끊는 거고, 금연을 하면 한 5년째부터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15년째 되면 한 1, 2배 정도, 1점에서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되는 거라서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배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금연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심을 하는 거고, 결심하고 나서 운동하고, 뭐 금연 보조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료로 치료가 됩니다. 보건소 가도 이제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금연 클리닉 가면 정부 지원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담배를 끊겠다고만 작정하시면 뭐 비용 없이 도와주는 데가 많은데, 이제 그거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성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이제 암이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외국보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국내에서 보면 이 밑에 파란 게 이제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97년도에는 한 23%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폐암이 생겼어요. 근데 2015년에는 33%. 그러니까 거의 폐암 중에 3명 중에 1명은 담배 안 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생기느냐? 그거가 이제 알아야지 예방이 되니까요. 일단 그래도 역시 담배입니다. 간접흡연. 집에 누군가 딴 사람이 피고 있으면. 그래서 주변을 다 끊게 하는 이유가, 저는 당연히 폐암을 보니까 제 주변은 담배를 안 피죠. 근데 보호자들이 들어와서 담배 피는 냄새를 풍기면 저는 금방 아니까요.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간접흡연이 여전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대기오염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또 요리를 할 때 뭔가 자꾸 태우는 요리가 있거든요. 태우는 거, 그런 게 좋지 않게 되어 있고요. 라돈도 얼마 전에 문제가 됐잖아요. 라돈도 발암 물질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 있고, 뭐 직업성 유의는 그런 특수 직업만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흡연이죠. 미세먼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되니까, 안 되면은 마스크라도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오늘도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마스크 잘 쓰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그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폐암은 남자에서는 이제 2등이고요. 그 남자는 그 여자 여러 암 중에 발생 2등을 하고 있고 여자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위암 쪽이나 이쪽이 조기 검진을 자꾸 해서 암을 자꾸 없애면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고 폐암은 나이가 드시면서 걸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남자분들도 한 80세 이상 지금 그 국내에서 조사해 보면 80세 넘어가신 분들이 폐암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인들이 쌓이잖아요. 그 대기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암 발생률이 다르냐? 우리나라는 되게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폐암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는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럽니다. 여자도 만약에 똑같이 담배를 폈으면 비쌀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남자는 담배를 많이 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그게 꺾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금연 운동을 했죠. 그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면서 담배를 많이 끊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자는 이제 꺾여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가 담배를 점점 더 많이 펴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대기나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의 비율을 보면 이게 여자가 걸리는 퍼센트거든요. 97년에 20%였는데 지금 한 30% 정도 여자들이 폐암에 걸리고 있어요. 제일 안 좋을 때 걸리세요. 그러니까 제일 인생에서 제일 좋을 때 걸리세요.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좀 결혼도 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암이 걸려서 아마 외국과 다르게 뭔가 좀 취약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보통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8,000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시고요. 많이 생기고 폐암은 걸리면 10명 중에 여전히 한 8명은 사망을 하니까 아직도 무서운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다행히 암 생존율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진 이유는 이쪽에 치는 치료법, 약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폐암에 대한 약들이 좋아지고 또 CT나 조기 검진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자들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답을 알겠죠? 간접흡연은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끊는 게 정답이고요. 뭐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다 하는 거니까요. 간접흡연을 하면 얼마나 생기냐면 이게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비흡연자일 때 10만 명당 8.7명이 생겼는데 남편이 흡연자면 15.5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접흡연은 하고 담배를 피게 되면 뭐 32.8명이 생겼으니까 훨씬 더 높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폐암, 담배 끊는 거 말고도 그러면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찾아야 되니까 어떨 때 폐암이 잘 걸리냐 보면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격렬한 운동을 해봐야 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빨리 걷거나 뭐 좀 등산하거나 그런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폐암이 좀 덜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 밑에는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흐려질 정도의 요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덕션도 있고 요리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흐릴 정도로 이렇게 연기를 피워대면서 요리할 일은 뭐 옛날처럼 막 굽거나 막 그런 요리잖아요. 그런 요리를 많이 하면 폐암의 위험이 높은 걸로 이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름 요리. 그러니까 기름도 아주 그 기름 중에도 안 좋은 거는 연소가 완전히 안 되거든요. 연소가 완전히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가족력이 암 병력이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암이 있으면 계속 검진을 해서 새로운 암이 생기는지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해물질인데 유해물질은 이런 직업들이거든요. 직업들인데 잘 모르시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직업은 아는데 이 안에는 그 무슨 그 방직 공장 그런 데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뭐 미용사도 들어있어요. 미용사도 왜 들어있겠어요? 그 파마하는 그런 약들이 다 발암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파마 그 염색보다는 잘 하더라도 이게 흥중을 하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미세먼지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피하는 수밖에. 그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암은 왜 무서울까요? 보면
당연히 암이 가만히만 있어주면 괜찮은데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딴 데로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옮겨 다니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그렇게 됩니다. 그 폐암은 저희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옛날에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소세포 폐암은 여전히 안 좋아요. 이게 담배랑 관련된 암이거든요. 진단을 하면 거의 1, 2년 정도밖에 이렇게 못 살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암이고, 약도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돼 있는 암이라서 이건 여전히 그 담배를 끊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비소세포 폐암은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암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고 치료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제일 좋은데 폐암이 처음 진단됐을 때 반 정도는 이미 4기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술이 안 되는 경우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암이 의심할 만한 증상은 뭐가 있냐? 아까 대장암에서 대변에 피 나온 거랑 마찬가지로 기침은 너무나 흔하잖아요. 기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침, 또 객담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이것만 가지고 폐암을 의심할 수는 없고요. 또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핵이 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가 나온 건 좀 좋지는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목소리가 갑자기 쉬면, 신목소리가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신목소리가 나오면 이비인후과 가서 성대를 한번 봐야 되고, 성대 보고 괜찮다 그러면 한번 가슴 사진 찍어서 혹시나 목소리가 쉰 게 폐암 때문이 아닌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밑에 거는 암이 진행해서 나온 증상들입니다. 어디 아플 때, 토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연히 발견되거든요. 우연히 발견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진하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CT를 매년 찍으면 또 CT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는 주로 다른 검사 때문에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눈이 너무 안 좋으셔서 백내장 수술하려고 안과 갔다가 엑스레이 찍었더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허리 아파가지고 그 찍었더니 나오고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목이 아파서 목 디스크인 줄 알았더니 MRI 찍었다가 우연히 나오고, 최근에 또 심장 쪽 검사를 CT로 하거든요. 심장 쪽 CT를 찍으면 폐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나오고, 그런 식의 발견이 아직은 제일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CT를, 저설량 CT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찍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국가 사업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저설량 CT를 찍으려면 비용도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검진할 때는 그런 걸 추천하는 데가 있어서 좀 가족력이 있거나 담배를 피고 그런 분들은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엑스레이로 검진을 하잖아요. 엑스레이, 건강검진하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찍었는데, 그러면 왜 폐암을 못 찾아줬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는 폐암이 위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폐암 검진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여자분들은 암이 걸리는 시기하고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진행하는 속도가.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엑스레이 검진만 해도 어느 정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담배 피신 분들이 걸리는 암은 엑스레이 검진으로 못 찾아요. 그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 안 되면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찍으면 도움이 됩니다. 더 정확한 건 역시 CT고요. 폐암의 증상은 국소적으로 암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요. 그럼 기침이 있거나 가래에 피가 나거나 숨이 차거나 이제 가슴이 아프거나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이가 생기면서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가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목소리는 저희한테는 꽤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면 그때 한번 해봐야 되고, 갑자기 얼굴이 막 부을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도 이제 의심을 해서 찍어야 되고, 전이가 생기면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뼈가 아프고 그러죠. 그런 건 좋지는 않고요. 또 2차적으로 몸무게가 빠지거나 열이 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고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럼 폐암은 어떻게 치료하냐? 저희가 보통 외래에서 올 때는 엑스레이하고 CT에서 이상이 있어서 오시죠. 이상이 있어서 오면 저는 이제 폐암만 의심이 되는 환자만 저한테 예약이 되니까 제가 그러면 하루에 신안을 20명 정도 신안을 보거든요. 폐암이 의심돼서 오셨다는 신안. 20명이 다 폐암일까요? 아니에요. 그중에 진짜 4분의 1은 폐암이 아니에요. 아닌데 CT를 찍으면 뭐가 조그만 게 보이면 다 암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진에 뭐가 보인다고 다 암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서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는 추가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T하고 엑스레이로 암이라고 진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의사들 중에는 그것만 가지고 막 이거 암이라고 막 겁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걸로 확실히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오셔서 좋은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찔러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검사하는 거는 진단이 아니고 병기를 찾으려고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고 전신 촬영이 있는데 진단하려고 찍진 않아요. 우리 폐암 쪽에서는 그냥 병기를 보려고 찍는 거라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일로 바로 넘어가는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찍어도 어차피 모르는데 진단하는 조직 검사 해야 되니까요. 이게 페트라는 거거든요. 이걸로 찍었다고 암이 진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심만 하는 것뿐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검사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KBS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참 힘든데 피 한 발로 암 조기 진단할 수 있다고 9시 이렇게 내버리면 환자는 저한테 왜 혈액으로 안 돼요 하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직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암은 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만 하는 거죠. 의심만 하는 거죠. 암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단 방법은 내시경이 있고 이렇게 직접 찔러서 하는 게 있어요. 찔러서 하는 거는 좀 통증도 있고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찔러서 하는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시경은 직접 이제 기관지 안에 들어가다 보면서 하는 거고, 저는 내시경 장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쁘게 찍히긴 했는데 이렇게 검사하는 거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시경 하는데 뭐 여담이지만 이 중에 심지어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달린 내시경도 있어요. GPS가 달렸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찾아가서 조직 검사하는 그런 장비까지도 요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직을 얻어서 그 병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또 물이 차면 물을 뽑아서 검사도 할 수 있고, 초음파가 달린 내시경이 있으면 초음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위치가 밖에서 하기 어려우면 수술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많은 병원들이 수술을 먼저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진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여전히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게 순서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소수표 폐암이 제일 흔한데요. 비소수표 폐암 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서남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쪽이 제일 많고, 편평상비세포암은 담배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치료가 아직도 수술 쪽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약은 항암제들은 이쪽이 서남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폐암 4기면 옛날에는 폐암 4기 진단되면 서남이면 한 1년 정도, 1년 반 사신다고 했어요. 폐암 4기가. 근데 지금은 서남이면은 폐암 4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5년, 6년, 7년 이렇게 사세요. 또 최근에 면역항암제 나오고 나선 더 오래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세포 폐암은 너무 드문 암이라서 이건 예후가 나빠서 그건 별로 좋은 암은 아니고요. 소세포 폐암은 담배랑 관련돼 있고 아주 빨리 진행을 합니다. 소세포 폐암은 진단되면 저희가 치료 바로 안 하시면 거의 몇 개월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아주 빠른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되면 적극적으로 항암제 방사선으로 치료하게 되어 있는 암입니다. 병기는 그냥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병기는 치료 때문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크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면 병기가 올라가는 거고, 또 전이가 되면 병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림프절이라는데 전이가 되면 병기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트 보면 이런 식으로 병기를 여기만 있으니까 1기, 여기 전이가 있으니까 2기, 이쪽까지 가 있으니까 3기, 딴 데도 가 있으니까 4기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페트는 이렇게 병기를 나누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아시면 되고, 1, 2, 3, 4기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얘기를 해주니까요. 근데 환자한테 잘 얘기는 안 해드려요. 왜냐면 환자가 기술을 너무 잘 아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줍니다. 병기를 그냥 하면 이렇게 암만 있으면 1기죠, 초기죠. 좀 커지면 이제 그래도 이것도 거의 다 1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개만 아니고 주변에 침범을 하면 딴 데로 가는데 침범하는 게 좀 수술하기 어려운 데까지 침범하면 병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기본 원칙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림프절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가는 거, 좀 더 멀리 가는 거, 더 멀리 가는 거. 이렇게 그냥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눈 거, 이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환자들한테는 당신은 1기입니다, 뭐 2기입니다, 뭐 3기입니다, 4기입니다 하는 거죠. 전이도 어디로 가 있냐에 따라서 병기를 나누는 건데, 최근의 폐암은 전이도 개수에 따라서 병기를 나눠요. 전이가 1개만 있는 경우, 뭐 2개만 있는 경우, 3개 이상 있는 경우. 왜냐하면 1개만 있는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완치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즘은 폐암 쪽이 병기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소세포 폐암은 단순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수술한 암이 아니거든요, 소세포 폐암은.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갖고 그냥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치료가 될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는, 폐암은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을 해야지 완치가 되는 건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폐의 위치가 안 좋아서, 암이 생긴 위치가 안 좋아서 폐를 많이 잘라야 될 때, 그때는 폐를 너무 많이 자르면 힘드시니까 그때는 방사선으로 없애기도 하고요. 또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수술을 하면은 숨도 차고 힘드실 것 같으면 요즘 방사선 기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기계만 가지고도 없애기도 하고, 그런 경우 이외에는 웬만하면은 저희는 수술이 들어가는 치료를 이제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기가 올라가면 수술만 갖고 안 되니까, 수술만 갖고 하면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병기가 올라가면 그때는 셋 다 하는,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까지 다 하는 걸 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4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세포 폐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랑 항암제를 같이 하냐, 그냥 항암 치료만 하냐,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 치료가 있고 항암 치료가 있죠. 방사선 치료하고 동시요법이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 중에. 제일 힘든데 이거는 주로 3기 때 하는 거예요. 폐암 3기 때. 왜냐하면 이게 2개를 동시에 해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항암 치료는 요즘은 머리도 안 빠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는 병을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냥 조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머리 빠지는 치료를 하고 있냐, 저보고. 근데 당신은 이제 3기고 병을 없애려고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4기 항암제들은 그렇게 막 빠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술은 폐가 오른쪽은 크게 3개로 되어 있고 왼쪽은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 중에 1개를 떼는 거예요. 오른쪽에 1개를 떼든, 너무 좀 넓으면 오른쪽에 2개를 떼든, 또 너무 넓으면은 한쪽을 전체를 다 떼든 이제 수술하는 거고, 요즘 수술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흉배과 교수님들이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그 흉곽경이라는 내시경으로 하시거든요. 조그만 내시경으로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 다음날부터 걸어 다니시고 잘 운동만 잘 하시면 회복 잘 돼서 퇴원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언제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상생활은 1, 2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일을 언제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일은 한 달 정도 있으면 하는데 과격한 일은 못하죠. 노동을 너무 많이 힘쓰는 건 못하지만 사무나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폐기능이 거의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만 하시면은 수술이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요즘 저희 병원이 폐암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75세 정도 되면 그게 평균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80세에도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하는 거라 정상적으로 생활 잘 하시고 그랬으면 저희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에 우리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너무 짧은 시간 막 몇 분에 막 이렇게 막 심하게 달리고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주 빠르게 걷거나 자기가 좀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빨리 걷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무릎이 아프고 힘드시면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고, 물론 수영을 하는 건 좋긴 좋은데 수영장이 이게 쉽진 않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빨리 굴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되어 있고, 심호흡해서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는 심호흡해서 합병제 하라고 되어 있고, 스트레칭이 좋은 게 되어 있습니다. 폐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허리가 굽고 그렇게 되면 이 흉곽이 작아지거든요.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칭해서 계속 이제 폐가, 그러니까 이게 곱사등을 구부정하게 안 되게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을 자꾸 해놓으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걸 좀 늦출 수 있는 거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당연히 담배는 안 되죠. 항암 화학 치료는 이게
그 주로 폐암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요. 전신적 치료인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자 그러면 많이 거부감을 가지세요. 근데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엔 표적 치료제도 있고 면역 치료제도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약도 있고 막 그런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1세대 약들이 힘든 거죠.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런 약이니까. 근데 지금은 표적 치료제라고 암을 주로 죽이는 그런 먹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 폐암은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되어 있어서 이 중에 자기한테 잘만 맞으면 뭐 이렇게 몇 년씩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기인데도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까지 나올 정도로 있어서 그 포기하지 마시고 사기라도 계속 이제 약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자꾸 찾아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면역세포거든요. 암세포가 생기고 면역세포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면역세포하고 암세포가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아서 이 암세포가 나를 죽이지 말라고 신호를 줘요. 그 면역세포가 그거를 암세포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 편을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하는 면역 항암 치료는 흔히 말하는 이 이상한 한의원이나 인터넷 말하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끊어주는 약이에요. 이걸 끊어주는 약이 이걸 딱 끊어주면 갑자기 이 세포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 암세포네? 그러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좀 어느 정도 듣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끊어도 약이 계속 효과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요즘에 제일 최신의 치료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효과를 본 사람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괜히 이상한 면역 증강된다고 뭐 이것저것 사다 드시는 것보다 이게 속지 않으시고 괜히 이것 때문에 요즘은 난리거든요.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됩니다. 쓰면은 이렇게 여기가 암덩어리거든요. 딱 5주 됐는데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거는 그 별게 아니야.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도 죽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방사선치료는 이제 국소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요즘 기계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도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뭐 사이버나이프, 트루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암만 이제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폐암은 제일 복잡한 암 중에 하나예요. 치료가.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치료를 이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폐암 통합진료는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팀이고 뭔가 이상하면 우리 암병원에 얘기하면 되어 있고 폐암의 예방 방법은 뭐 이런 거예요. 담배 안 피고 잘 먹고 술은 적게 먹어야 되고 안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책자에 보면 저희가 예방 수칙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그 10몇 개인데 10개 중에 4개가 흡연과 관련된 수칙, 그러니까 그 수칙들이에요. 담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 아시는 거죠. 알면서 못 지키니까 문제지. 저도 못 지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서 하는 게 그걸 가장 중요한 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뭐든 과하면 안 좋거든요. 고기만 많이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숨어져 있는 비방은 없어요. 저는 모든 버섯 종류를 알아요. 하도 버섯 종류 물어봐가지고 최근에 유행하는 요즘 이제 베리 계통이죠. 아사히 베리 무슨 베리 뭐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다 그게 옛날부터 알면 다 먹었죠. 근데 그게 자꾸 도는 거예요. 유행이 도는 거고 우리 균형적인 걸로 잘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대응. 폐암 조기 검진은 올해 7월에 시작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담배 조기 검진을 하게 되면 그 생존율이 좋아진 게 되어 있고요. 이겁니다. 기준은 55세에서 74세까지 30년 이상 담배를 핀 고위험 흡연자는 저선양 CT를 찍어줍니다. 보험으로. 담배를 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이상하지만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해주면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여자는 제가 KBS 뉴스에 한번 나간 게 있는데 제가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 있잖아요. 그거에 환자를 6만 3천 명 분석을 해보니까 그 엑스레이만 그래도 찍어도 다는 찾지 못하지만 그래도 생존율이 10% 정도 좋게 돼 있는 게 있어요. CT는 저희가 봐서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담배 핀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쨌든 이 검진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이상하면 오셔서 이제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말이 빨라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뭐 퇴치 10계명은 보시면 뭐 다 아시죠. 이건 책자에 있으니까 하시고 여기서 할 거는 담배 말고는 그냥 주변 사람들 열심히 담배 끊게 하는 거랑 잘 먹는 거예요. 잘 골고루 잘 먹고 좋은 생각 가지고 뭐 마지막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고 했잖아요. 폐암도 걸리신 분들도
뭔가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치료도 잘 되고 그런 편들이 있어요. 너무 이 암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그러시면 본인도 걱정하고 그럼 의사도 걱정하거든요. 저희도 걱정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안 해도 될 것도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좋게 생각하시고 하면 이게 잘 되니까 열심히 하고 정기 검진을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